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갖고 온 주제가 조금 어두울 수 있어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이것만 알면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상장 폐지,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상당히 많은 환기 종목,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피해자분들이 속출이 되고 있죠. 그쵸. 이제 내 종목이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혹은 뭐 관리 종목이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면서 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매년 사실 2월에서 3월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패 시즌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내 종목이 막 장중에 정지되거나 장 끝나고 정지되거나 해서 찾아보면은 특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또 저희가 살짝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주식시장이 매년 열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자라는 뜻에서 이것만 알면 상장 폐지 피할 수 있다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아직까지 상장 폐지, 거래 정지, 아니면 환기 종목, 관리 종목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좀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혹시 감사 의견 거절됐는데 어떻게 되냐, 부적절 떴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종이 쪼가리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좀 받았을 때 사실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네.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의 기본을 잘 지키면 그런 이슈는 겪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쵸.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은 여러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좋다더라, 이게 많이 빠졌다더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무비판적으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런 좀 결과물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요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주식할 때 내 종목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되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죠? 네네. 어떤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언제까지 내라, 보고서 언제까지 내라 라고 했을 때 안 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사들이 95% 이상이 이제 12월에 결산이 딱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월, 3월 달 정도에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냈다. 숙제 해오라 그랬는데 숙제 안 하고는 선생님도 혼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일단 보고서를 안 내는, 제출이 지연되는 회사들은 꼭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잠정 실적치 발표를 하면서 이게 좀 위험이 있다 없다는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미리 다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시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자본 잠식 50% 이상이면 그쵸. 매수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자본 잠식 50%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정말 안 좋은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 또 요건들이 있지만 그냥 편하게 쉽게 누구나 인터넷만 열고 내 종목에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해주신 자본 잠식 5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종목을 검색을 하면은 재무제표 같은 게 쭉 뜨잖아요. 맞습니다. 영업이익이니 매출액이니 매출 원가니 굉장히 어려운 피디님께서 사진을 띄워주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딱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본 총계와 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 베스파라는 기업이 이 요건에 맞아가지고 좀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요건에 들어갔는데 반대로 말하면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많은 기업을 매수하지 말자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이 자본 잠식 관련한 요건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4년간 연속으로 또 영업 손실이 나온 기업들이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는 네.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대표적인 예시로 에디슨입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작전주였죠. 그쵸. 네, 이게 사실 인수 이런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4년 연속입니다.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기업은 피할 수 있죠, 사실. 그렇죠. 너무 왜냐하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한 30초만 투자를 해도 그쵸. 이게 네. 영업 손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는 다 HTS든 MTS든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너무 아주 간단 명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래프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적혀져 있는 새빨간 게 새빨간 게 이 영업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이제 거기에서 4년만 연속으로 찍혀 있다. 일단 믿고 거르자. 그쵸. 물론 예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특례 상장한 기업도 그쵸, 있고, 네. 뭐 일부 바이오 기업군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를 하고는 일단 빨간불 찍혀 있으면 멈추고 보자. 아주 신호등에서도 빨간불 찍혀 있으면 멈추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 맞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속으로 빨간불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스닥 기업에만 좀 영향이 있는 것이고 코스피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에서 뭐 거절당하는 기업도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적정이 나와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상장사가 적정이 나와준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에 적정이라는 게 나와준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적정이 나와주지 않을 때가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정은 진짜 와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적정이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잘 회사구나, 튼실하구나 정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됐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내 종목을 눌러보잖아요. 감사 보고서. 그러면은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정은 휴 다행이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한정 의견, 또 부적정 의견 거절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하나가 있죠. 오성첨단 이 소재인가요? 오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은 사실 돈도 잘 벌고, 그쵸. 부채도 잘 관리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인데 이 지분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오성첨단 소재가 S맥이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또 이 S맥이 바른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전자가 한정 맞고 S맥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너도 한정 맞아. 근데 오성첨단 소재는 S맥을 갖고 있으니까 S맥이 한정이네? 그럼 너도 한정 맞아. 해가지고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장중이었죠, 저희가. 오성첨단을 확인한 게. 딱 보는데 오성첨단 소재가 왜 오성첨단 도대체. 소재가 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런 지분 관계가 엮여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의 주가를 봤었을 때 이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티가 나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감사 보고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벌써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팔아먹은 흔적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없는 조정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건데 대부분 그런 기업들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상장 폐지 리스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다 체크가 가능하죠, 미리. 그쵸.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막 이제 시세를 막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인트로메딕이라고 우리 또 싸이월드 관련주였는데 싸이월드 뭐 4월 며칠에 뭐 진짜 오픈한다. 뭐 너네들 이제 과거 다 파헤친다. 뭐 하두리로 찍은 너네들 이제 과거 뭐 셀프 사진 큰일 난다. 했는데 인트로메딕이 이번에 또 정지를 받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신라젠이 상장을 다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휴센텍 휴센텍이 또 원자재 또 관련 이슈도 있었죠. 맞습니다. 리튬이죠. 네, 그 친구도 의견 거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열심히 올라가던 게 이제 이슈를 가지고 막 가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한탕을 해먹으려고 이제 또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적정은 그냥 건실하다. 한정은 이제 특정 부분, 이 감사 보고서 특정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부적정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의견 거절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보고서를 볼 가치가 없다라는 또 의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회사들은 거의 다 의견 거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의견 거절이 나오면 사실 바로 또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의제기도 하고 이런저런 적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장 폐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또 선별적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 조금 나중에 이 거래 정지가 풀리고 그쵸.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지.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의 기업분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 번 옐로우 카드 받고
이제 두 번째까지 또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이제 넌 레드 카드다. 너는 이제 의지가 없다. 혹은 너네들은 갱생의 여지가 없구나. 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이제 진짜 마지막 불꽃 막 이제 막 10원짜리로 막 거래되고 그리고 이제 막 몇백 프로 올라갔다 몇백 프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이제 가끔 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휴지가 되기 전에 이제 휴지로서 마지막 역할을 다 하고 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그 정리 매매가 끝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진짜 될까요?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요? 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사실 이미 이제 그렇게 된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투자 방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와 이슈가 없는 기업은 잘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이게 소형주여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 기업군들이 많고 아무리 성장성을 봐도 기본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해서 가시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벌겠다라는 건 사실 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냉정하게 보면 애초에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벌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 부문이 영위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 그것은 조금 내 피 같은 투자금을 쉽게 버는 행동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만약 이런 종목분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꼭 최소한 그쵸.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사실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 쳐도 뭐 영업 이익이 뭐 영업 손실이 발생이 꾸준히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자본금 자본 총계를 비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너무나도 하시는 네이버에다가 내 종목이 어떤 회사인가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것만 몇 가지 항목만 딱딱 체크해서 내가 뭐 이게 주가가 저점이니 고점이니를 떠나서 내가 그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뭐 매출액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만 뭐 영업 손실만 봐도 매출액은 당연히 그에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두세 가지만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이 매년 있을 2, 3월 달에 이 상패 시즌은 내 얘기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식 초보자 분들은 되려 이 기본을 좀 더 잘 지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기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발생이 돼요. 근데 언제나 그 기본을 안 했을 때 이런 우려감이 나와주는 거고, 왜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짬밥 좀 먹으면 뭐 바닥에서 증거금 100%짜리에 뭐 이제 신고가 거래량이 들어와서 추세의 전환점과 뭐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와줬고 그러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매집이라고 하는데 사실 설거지하고 털어먹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상당히 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그쵸. 싶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를 매매하더라도 실제로 뭐 이미 이제 한번 끝났지만 뭐 정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좀 튼튼하고 또 실제로 테마주지만 뭐 영업이익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회사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증거금 100%짜리에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뭐가 엮여있다 해가지고 막 시원하게 막 올라가니까 나도 한번 거기 따라 들어가 보자 하면은 남들 다 내릴 때 혼자 거기 꾸준히 앉아있어가지고 종착지로 다시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버스 이제 끊겼다 이제 끝났다 이 버스 운행 안 한다 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무조건 피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 체크하고 네이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호재거리 한번 찾아보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으시다. 왜냐하면 내가 5원 가지 호재는 다 알고 있어도 마침 더 냉정하게 보면 재무제표 한번 체크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껴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호재를 찾기 전에 기본부터 하자. 기본을 하고 나서 호재를 찾자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